안녕하십니까. 오늘 22번째 노드 개요 및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와 jQuery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노드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이용한 서버 사이드 프레임워크 또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노드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했다고 학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노드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노드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노드란 Node.js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동기식과 비동기식, 블로킹과 넌 블로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환경 설정, 노드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때 개발 환경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개발 환경을 설정을 했으면 헬로 월드를 한번 출력을 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개발 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Node.js란 Node.js란 우리가 알고 있는 JSP, 서블릿 또는 스프링 또는 PHP 또는 ASP와 같은 웹 서비스를 위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Node.js는 서버 사이드 웹 서비스만을 위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너무 좁게 살펴본 거고요. 더 넓게 살펴보면 뭐 채팅 프로그램과 같은 어떤 HTTP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Node.js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웹 서비스를 위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이다 라고 정의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서버 사이드 웹 서비스를 위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으로 자바 계열의 JSP와 서블릿 등을 이용했었고요. 다음에 PHP도 이용하고 ASP 등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몇 년 전부터 자바가 굉장히 큰 힘을 실게 됐습니다. 그 큰 힘을 실게 된 이유는 구글에서 V8 엔진을 출시를 하면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는데요. 기능이 많이 향상됐다는 것은 과거에 자바스크립트가 이용되는 분야는 거의 다 프론트 단, UI 단에서 뭔가 웹 문서를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자, 하지만 그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기능이 향상되면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또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프론트단뿐만 아니라 서버 쪽도 한번 구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Node.j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Node.js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을 한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Node.js를 가지고 웹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게 서버 쪽에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은 그러면 서버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웹 서비스를 위한 웹 서버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사용자 요청,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다시 리스판스, 응답을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Node.js가 무엇인지 웹 서비스를 위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Node.js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ode.js의 특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동기식과 비동기식, 영어로는
어, 블로킹과 non 블로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Node.js의 특징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동기식과 비동기식. 자, 먼저 동기식을 볼게요. 동기식이란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래밍 방법이 대부분 다 동기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프로그래밍 전체 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위쪽에서부터 인터프린트가 쭉 해석을 해 오겠죠. 해석을 해오다가 작업 1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을 하고 이 작업에서 다시 분기해서 다른 작업을 또 1-1 작업을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작업 1이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업 1-1이 시작되고요. 또 다시 작업 2로 오고요. 다시 작업 2-1로 오고 작업 3으로 오고 이렇게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쭉 해석되어지는 순서대로 작업이 되는 것, 이것을 동기식이라고 합니다. 자, 비동기식은 무엇이냐? 비동기식은 동기식과 약간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작업 1이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1에서 작업 1-1이라는 작업을 또 시켰어요. 그럼 작업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작업 1-1이 1의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작업 1은 다음 작업 2로 넘어가는 겁니다. 즉 작업 1-1이 끝났건 말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다음 작업을 계속하겠다. 또 작업 2에 왔습니다. 작업 2에 와서는 작업 2 작업을 쭉 해 오다가 작업 2-1을 또 작업을 시켰어요. 근데 작업 2는 작업 2-1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작업 3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작업이 연관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 작업을 시켜놓고 나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을 동기식이 아닌 비동기로 작업이 된다라고 해서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노드는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최근에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비동기식 방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처음 들어볼 거고 탑 프로그래밍을 좀 해오신 분들은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각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 것인지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조금 더 쉽게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우리 생활에서 비유를 하자면 자, 만약에 어, 어머님이 상을 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상을 차리는데 전자레인지에다가 데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상을 차리는 도중에 전자레인지에 데필 음식을 넣고 전자레인지에다 타임 뭐 2분 내지 3분 정도를 타이머를 맞춰 놓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음식이 데펴지는 동안 어머님은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 2, 3분 뒤에 음식이 다 데펴지고 나면 또 다른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동기식입니다. 즉 음식이 다 데펴질 때까지 한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웨이팅 하는 거죠. 다음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웨이팅 했다가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이 들어가는 것. 그것을 동기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반면에 비동기식이란 거는 보통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2분 내지 3분 동안 음식이 데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즉,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2, 3분 타이머를 맞춰 놓은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고 다른 작업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김치를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밥을 준비한다던가 다른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자레인지가 2, 3분 뒤에 음식을 다 데펴지게 되면 띵 하는 소리가 알람 소리가 나면서 음식이 다 데폈다고 하고 그 시점에 작업자 어머님은 다시 음식을 꺼내서 데펴진 음식을 꺼내서 상 위에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동기식이란 건 전자레인지에 음식이 데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데펴지게 시작 버튼을 누르고 다른 작업을 하는 거죠. 다른 작업을 하다가 알람이 옵니다. 음식이 다 데펴졌다는 알람이 오면
그때 그 음식에 대한 또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비동기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동기식과 비동기식 꼭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없지만 보다 효율적인 거는 딱 느낌만 보더라도 비동기식이 뭔가 조금 더 멀티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서비스는 비동기식을 지향하는 프로그래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드가 무엇이고 웹 서비스를 위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고, 다음에 노드의 특징은 동기식과 비동기식 중에 비동기식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노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노드를 개발할 때는 편집 툴을 이클립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바가 설치되어 있고, 다음에 이클립스가 설치되는데요. 이클립스 IDE 툴을 사용할 때 노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클립스 IDE 툴에 init studio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강좌는 노드 자바스크립트 노드 강좌로 자바와 이클립스 설치는 직접 여기서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관련된 여러분이 인터넷 등을 참조해서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고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노드만 실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어, 다운로드 받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이트만 잠깐 한번 가볼게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홈페이지에 가시면 되겠고요. 오라클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라클 홈페이지가 그리 많이 뭐 빈번하게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강좌를 하고 있는 시점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시점이랑 비슷할 텐데요. 조금 다르더라도 뭐 금방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메뉴에 보면 디벨로퍼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아니고, 예, 다운로드 여기네요. 다운로드에 자바에 보시면 올 자바 다운로드 뭐 이런 곳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다 보일 것입니다. 자바 SE 버전 있죠? 자바 SE 8 업데이트가 151, 150이 되는 이런 안정적인 버전을 받으면 되겠죠. 자바 9도 뭐 10월달에 출시가 됐다 그러는데 이 정도 버전 자바 SE 버전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바는 여러분이 직접 받아서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설치하는데 약간 방법을 모르시거나 뭐 클릭만 하면 설치가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구글 링 등을 통해서 레퍼런스 문서를 참고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클립스 설치인데요. 이클립스는 설치가 아니라 다운로드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클립스 예, 다운로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클립스 또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zip 파일만 해제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구글 링크 등을 통해서 이클립스 설치하는 방법,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방법 등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드, 이클립스 그리고 이제 애니드스트 플러그인 설치하는 방법 등을 살펴볼 텐데요. 자, 노드 같은 경우에는 노드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node.org. 여기서 보면 LTS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버전이 있습니다. 커런트 버전이 있는데 8.9.0이 있고요. 8.8.1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요. LTS가 조금 더 신뢰도 많이 여러 사람들한테 좀 인정이 되고 안정도가 높은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버전을 사용하고 싶거나 뭐 윈도우 저는 64인데요. 지금 제 컴퓨터가 64비트입니다. 64인데 다른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자 할 때는 다운로드 메뉴 등을 들어가시면 여기에 각 OS 뭐 리눅스, 맥OS, 윈도우별로 해서 각 비트 32비트, 64비트별로 다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딱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는 금방 됩니다. 얼마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다운로드가 되고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 저는 그 C 드라이브 밑에 노드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노드 폴더 안에 다운로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노드 그 다운로드 받은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그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노드가 설치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면만 설치되는 중간중간 제 캡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노드 설치하면 이제 뭐 웰컴 나오죠. 반갑다고 나오고 넥스트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의하겠느냐, 라이센스에 동의하겠다고 체크하고 넥스트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설치 프로그램이 설치하는 경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경로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넥스트 그냥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스텀 그 패스인데요. 예, 요것도 그냥 넥스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add to pass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add to pass 한번 추가해 주시고 환경 변수, 시스템 변수 추가해 주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거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설치가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노드를 인스톨링 하는 과정이 조금 한 1분, 2분 걸릴 겁니다. 컴퓨터 환경에 따라 다른데요. 금방 될 수가 있습니다. 쭉 설치가 되고 다 설치가 되고 나면 예, 이렇게 successful installed 해갖고 컴플릿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드가 다 설치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노드가 설치된 거를 여러분들 만약에 내 컴퓨터에 자바와 이클립스까지도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자바도 다운로드 받고 이클립스도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자바도 설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노드도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설치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바, 이클립스, 노드까지 다 다운받고 설치를 하는 과정이면 한 그래도 2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컴퓨터 성능이 좋아도 다운로드나 네트워크 환경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분 정도가 소요될 듯 하니까요.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설치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동영상 강좌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드까지 설치가 됐다. 그럼 노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노드 버전하고 npm 버전, 노드 패키지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노드 패키지를 관리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설치되는지 버전을 한번 출력해서 이런 버전 정보가 나오면 노드와 npm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보드에 윈도우 키 누르고 R 눌러서 cmd를 입력해 주시면 cmd 입력해 주시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노드 버전을 보시면 버전이 이렇게 버전 정보가 나온다. 그러면 노드가 제대로 설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pm도 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버전 정보가 제대로 나오면 노드와 npm이 제대로 다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드나 이클립스나 자바나 뭐 설치하는데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이클립스는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압축만 해제하면 바로 쓸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노드를 실제로 JS 파일을 코딩하기 위해서는 애니드 스튜디오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애니드 스튜디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클립스를 실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클립스를 실행을 합니다. 자, 이클립스를 실행하면 처음에 워크패스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 작업을 하게 될 폴더를 지정하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거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이클립스 안에 워크스페이스라고 막 나오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 밑에 노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C 밑에 노드란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안에 다운로드 파일들은 다운로드 이 폴더에 저장을 하고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저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드 C 밑에 노드 폴더 안에 프로젝트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를 지정하시면 되겠는데요. 브라우저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를 지정해서 그곳에다가 이제 앞으로 개발하게 될 프로젝트들을 쭉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가 구동이 되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클립스 리소스가 올라오면서 다 구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애니드 스튜디오를 이클립스에서 플러그인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자, 이클립스가 실행이 됐고요. 헬프에 들어가시면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플러그인을 여기서 조회를 해서 설치할 수가 있죠. 자, 정보를 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고요. 계속해서 이것저것 다 불러오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애니드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키보드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애니드와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쭉 검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하는 단계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드 워낙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바에는 이클립스에는 많이 검색이 되고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인스톨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톨로 나오겠죠.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버전을 쓰면 되겠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애니드 스튜디오 플러그인이 이클립스에 설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설치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다소 걸려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인스톨을 해주시고요. 인스톨 하다가 뭔가 경고가 몇 번, 뭐 한두 번 뜰 수가 있습니다. 안 뜰 수도 있고요. 뜨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표 다시 올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클립스를 다른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반드시 재시동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재시동을 애니드 스튜디오가 다 설치된 다음에 이클립스를 재시작하겠느냐라고는 문구가 나오면 재시작을 해서 다시 이클립스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캡처 화면들이 애니드 스튜디오가 설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뭐 체크되고 다 계속 이것도 컨펌이나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라이센스 부분이 나오면 수락을 하시고 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클립스의 애니드 스튜디오까지 우리가 설치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니다. 파일에 뉴 들어가서 뉴에 Node.js 프로젝트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만약 이 화면이 저처럼 지금 Node.js 프로젝트가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클립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죠. 뭐 자바 계열의 프로젝트, JSP나 서블릿 또는
스프링 프로젝트 또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프로젝트 등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 화면 환경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막 오픈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자바 뭐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환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노드로 바꿔주세요. 노드로 바꿔주시면 저와 비슷한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파일에 들어가서 위에 보시면 이제 노드 프로젝트가 뜰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런 노드 프로젝트 새로운 뉴 노드 프로젝트가 나오고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내용이 empty 비어 있느냐 아니면 hello world를 찍겠느냐. 그래서 hello world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직 작성하는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hello world를 체크하고 나서 finish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네, 보시면 hello world server.js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hello world를 출력해주는 서버를 생성해주는 프로그래밍이 됐습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아직 우리가 다 배우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HTTP 프로토콜을 쓰는 HTTP 모듈을 사용하겠다. 모듈에 대해서도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어쨌든 HTTP 모듈을 사용하는데 HTTP 모듈을 사용해서 create 서버를 만드는데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거의 대부분의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이 마찬가지듯이 리퀘스트 요청을 받고 리스판스 다시 응답을 해주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판스 할 때 헤더 정보는 이렇게 컨텐츠 타입 텍스트 플랜 이렇게 하겠다. 다음에 리스판스가 끝나요. 끝날 때 헬로 월드를 출력해 주겠다. 즉 요청한 클라이언트한테 헬로 월드 텍스트를 날리는 거죠. 그리고 포트 요게 1337이 포트 번호입니다. 그리고 127 127.0.0.1 로컬이죠. 로컬호스트. 그래서 요 주소 서버가 생성되는 서버의 IP 주소는 이 주소고 다음에 포트 번호는 여기다. 그래서 로그도 서버 러닝 at http 로컬호스트의 1337 로컬 저기 포트에서 실행이 된다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실행은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마우스 해당 JS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Run as의 노드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해당 파일이 그 실행이 된 겁니다. 자, 해당 파일이 실행된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HTTP 객체를 모듈을 이용해서 create 서버를 하나 만든 거죠. 즉 웹서버가 구현된 겁니다. 그리고 로고도 서버가 지금 러닝 실행 중이래요. 자, 그러면 실제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면 자, 웹서버가 실행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http 127.0.0.1 그 다음에 포트 번호가 1337이죠. 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헬로월드 여기에 리스판스에 헬로월드를 출력을 했기 때문에 헬로월드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엘리먼트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클립스에다가 에디트 스튜디오를 플러그인 설치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출력까지 해보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래밍을 해 보신 분들은 좀 알 수가 있는데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기 포트 번호가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웹 서비스를 구현한 때 서버 IP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IP가 뭐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서버 IP죠.
서버 IP입니다. 즉, 이 서버에다가 165.25.33.25라는 서버에다가 내가 뭔가를 막 구현을 해놓으면 다른 외부에서 클라이언트들이 165.25.33.25에 접속을 하면 내가 구현해 놓은 서버에 있는 내용들이 다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다 뿌려질 수가 있습니다.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서버 한 곳에 여러 개의 웹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다가 포트, 포트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자, 포트 번호는 굉장히 뭐 몇만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 번호 지금 같은 경우에 1337 포트 번호 이렇게 하면 1337에 대한 웹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1336, 1336에 대한 웹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또 1335 이렇게 해서 한 서버, 한 IP에 존재하는 한 서버에 다양한 포트가 그 항구에 배가 들어오는 그 입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어느 출입구를 이용해서 내가 서비스를 하느냐, 서비스를 받겠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트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돌아와서요. 예, 그래서 출력이 됐고요. 서버가 지금 실행 중인데요. 중단할 때는 여기에 마크 클릭하시면 서버가 이제 중단이 된 겁니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아까 요거 다시 F4 눌러서 재실행하면 어떻게 해요? 서버가 꺼졌기 때문에 127.빵점빵점1점 포트 1337 포트로 들어가 봤자 내용이 없는 거죠. 서버가 구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오늘 수업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노드는 뭐 여러 산업 분야에 여러 환경적 여러 곳에 사용이 되지만 우리는 지금 웹 서비스를 위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프레임워크는 단지 웹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서버 쪽의 프레임워크라고 하기는 너무 좁은 의미고요. 넓게는 보면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노드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는데 노드는 비동기식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는 언어다. 다음에 노드를 개발 환경할 때는 자바와 이클립스를 설치하고 이클립스에 애니드 스튜디오 플러그인을 설치한 다음에 노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설치 과정이 쭉 나오고요. 다음에 첫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노드 생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